네, 지금 양시장 약간씩은 약세 움직임인데 코스닥이 조금 더 회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살짝 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나온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한 3,500계약 정도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고 어제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장까지 볼 수 있는 전략들 큰 그림까지 더 동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평소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뭐 메타버스, 뭐 자동차 부품, 그리고 폐배터리 이렇게 이제 가는 종목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내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이제 내일 장 마감하면 명절인데, 그래도 오늘도 제가 최대한도로 반반 정도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지수보다는 종목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에서는 한번 지수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장 약세. 자, 해외 시장이 어제 변동성 진짜 오지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이렇게 주식 위주의 방송을 할 때 이 해외 시장 얘기하고 지수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찬물이 끼얹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봅니다. 어제 미국장이 또다시 올라가다가 결국은 또 밀렸는데 뭐 때문에 밀렸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은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파웰의 그 얘기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돼버린 거죠. 문단별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어제 초반에는 나스닥이 또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표와 금리가 이게 서로 연동돼서 움직일 때는 편한데, 지금은 연동돼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파웰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 고통 감수하라고 얘기를 했고, 지표가 좋으면 요때다 싶어서 금리 인상을 되게 세게 할 거란 말입니다. 어제 결국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은 이 정도 지표면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지표가 좀 흐지부지하게 나왔을 때는 움직임이 양호하다가 이제 요 ISM 비제 조업, 제가 7월 말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초순부터 처음에 나오는 지표가 ISM 지표인데, 시장의 예측치, 실제치와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크니까 저 때부터 미국장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쏟아진 거죠. 한 방에 그냥 150 이상을 밀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지표가 좋으면 연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지표가 좋으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할까봐 폭락이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12,150까지 또다시 확 올려버렸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 있죠. 과거 같았으면은 이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400, 500이면 5개월, 6개월, 심지어는 1년 동안의 변동성입니다, 이게. 제가 이토마토에서 20년 전문가 중에 7년, 8년을 파생방송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변동성이면 이게 1년치 변동성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그런 변동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차라리 금리 인상을 더 세게 하는 겁니다. 어제 지표가 나오면서 이 페드와치의 이 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72%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12,000에서 12,400에서 움직일 때는 50%, 56%대. 지표가 좋아지자마자 72%. 그러면 요번에 0.75를 올려버리면 3.25면 중앙값 3.4. 연준 의원들은 4까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9월달 FOMC, 그 다음에 11월달 FOMC는 금리는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표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표가 양호하니까 금리 인상을 크게 할 우려 때문에 폭락했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땡겼지만 추가적으로 이쪽도 치고 올라갈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CPI예요, 여러분. FOMC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장 보시면은 나스닥 시장 12,000이 깨지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310이 깨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310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강하게 나오다가 결국 나스닥도 12,000 지지의 기대감이 잘 나오다가 거기가 깨져버리니까 오늘 장은 만기와 곁들여서 외국인들 포지션이 풋을 줄였다가 어제 315를 준 다음에 풋을 늘린 게 좀 부담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엄청나게 매도가 컸던 이 풋옵션이 매수로 다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코드로 풀이고 지금 기세가 약세장 기세고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에 매수를 풀고 선물 매도로 구축하면서 풋옵션을 아랫방향으로 집중시키다 보니까 지금처럼 과거에는 해외장 약세의 국내장 상대적 양호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오늘은 지수마저도 약한 그런 흐름이고요. 결국은 이제 지수 얘기는 요 정도고 보다시피 아까 제가 저는 맨날 요새 이런 일을 자주 하죠, 여러분. 제가 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걸 또 미리 또 그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종합이 310을 깨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보면 거래소 종목이나 최근에 약세를 주는 후발 섹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10%수름한데 2차 전기차 쪽에 있는 이쪽 섹터.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아직도 안 죽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던 메타버스. 그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니켈 관련주, 리튬 관련주 또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 움직이고 이 시세판이 오히려 지수가 더 빠졌는데 더 강해집니다. 어디가 더 강해지는 거냐면 최근에 강한 흐름을 줬던 섹터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듯이 이 기조가 바뀌려면 일단 CPI인데 CPI도 지금 먼저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정도 전서부터 한 서너 번 얘기했죠. 저는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걸로 판단한다. 그 말 속에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와 지수 관련주, 그 다음에 최근에 조정을 주는 섹터들은 CPI에서 시장 예상치 정도, 무난한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선별적 종목 장세라는 말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렸죠. 섹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섹터의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CPI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FOMC 때까지 저런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주식들은 비중 체크해 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저쪽에 현금 좀 있는 사람들이 저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이거에 포커스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흐름이 만기일이 내일이 만기일인 거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업종 대표주나 대형주들은 관심을 안 갖고 섹터별 종목이 움직이는 틈을 타 파생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특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봐야 될 거,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9월 FOMC가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오늘 또 소외되는 종목들은 비중을 또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더 들리네요. 자,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수 하반 경직성 체크인데 지금 해필이면 또 A%가 지금 화면에 보여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주식이나 치고 가는 주식의 공통점 제가 많이 해드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방송을 할 때 기법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기법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기법 강의는 잘 안 하는데 최근 시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하향을 주면서 상당히 많이 빠진 주식이 바닥을 탈출하면서 올라가고 이 주식들의 연속성이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니켈, 리튬, 펫배터리가 다 그쪽 갑니다. 그런 쪽. 다 그쪽에서 연관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반 경직성 체크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지난주도 아니죠. 어제, 그제, 그저께처럼 이렇게 종가로 가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걸 하반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원래 하반 경직성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하반 경직성이 나오다가 결국은 밀려 내려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지금 요 위치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CPI가 높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낮게 잡아놨어요.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아놓은 걸로 저는 보거든요. 61선 아래에 있으면서 깨면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거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런데 주가가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주다가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급등이 나와도. 만약에 그냥 급등이 나오려면 이렇게 도치형의 캔들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음봉으로 팡팡팡 죽을 때. 그러니까 음봉으로 팡팡팡 죽을 때는 다음날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 건데 지금처럼 이걸 우리가 흘러내린다고 해요.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하방 경직성을 주다가 그러니까 꼬리를 달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다가 그걸 말아서 당기는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주가의 패턴상. 근데 지금 미국장도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이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 거죠. 워낙 이 변동성이 커서 지금 시점이 하방 경직성으로 보인다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종가로 가면서 꼬리를 달아주는 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면은 307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해외 시장에 따라 순간적으로 한 번 더 깨려고 하다가 꼬리를 달고 움직이면서 21선 위로 올라타면 308이나 이쪽으로 아마 꼬리를 달아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 내일 연휴 전에는 이쪽 310 쪽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이것도 나오는데 문제는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겠고 지수 하방 경직성 체크가 어떤 의미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얘기할 때 아까도 그거 화면을 보여준 게 이게 다 변동성이 커서 그런데 미국장하고 우리나라 제가 지지와 저항을 얘기해 줄 때 지지 체크 막 이런 얘기할 때 밤에 우리가 역외 환율을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역외 환율이 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외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지지가 깨지면 그 지지가 깨지는 시점에 소외주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팔아야 돼요. 이렇게 밀린 다음에 파는 게 참 어려울 겁니다. 그게 매수매도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얘기를 하면 미리 얘기를 하는 습성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될 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달러 110달러죠. 환율 1350 넘어가면서 역외 환율에서 계속 플러스만 났죠. 그러니까 지지가 갭으로 깨지면서 변동성 생기고 소외주는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소외주가 계속 빠지는 이유는 명분이 없어서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주식들만 압축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특징적으로 얘기해주면 휴캠스 또 올라가죠. 명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후발주들은 여기서 깨져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후발주나 이쪽 종목들은 여기서 깨져 내려가는 거고 지지권에서 깨져 내려가는 거고 저렇게 명분이 있는 애들은 지지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휴캠스 한 2, 3주 전에 올라갔을 때 제가 좋아했었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에서도 어제 맥스타 하나 얘기했었고 자이언트 스텝이 또 오늘 또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띄우거나 지금 CPI가 나오고 금리 인상 FOMC가 나오기 전에는 경쟁력이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CPI 이후 시장 준비인데 그 CPI 이후 시장 준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서부터 이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이쪽 종목들 여기 뭐 네이버, 카카오는 뭐 그죠? 비참하죠. 심지어는 제가 완성차 쪽도 저는 좀 중립 이하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올라갔어요, 또. 근데 지하차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 SL, 화신, 서현이와 이런 종목은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원하려면 지금 딱 그거예요, 여러분. CPI 이후 시장 준비의 핵심은 수익을 원하려면 추세 패턴이 양호한 시장의 중심주 위주로 공략을 하면 수익 전략. 그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에 약세를 주고 있는 시가상이나 저런 종목들을 보려고 하면 관망. 저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관망하고 계시다가 CPI가
시장에서 예측한 정도로 나오면서 장이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면 한 20% 정도의 손실 정도는 CPI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FOMC 확인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2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커버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40%, 50% 이렇게 만약에 손실이 벌어졌다면 그건 좀 수술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후장 지수 하방 경이성 체크.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외국인들이 하방포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내일장도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CPI와 FOMC만 지나면 희망은 있다. 뭐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